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이폰 9 그리고 애플의 CES 소식까지 가져왔습니다. 애플과 FBI가 한판 붙었다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최근 아이폰 뉴스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은 바로 아이폰 9입니다. 아이폰 SE의 후속작이 아이폰 SE2 혹은 아이폰 9이 될 예정인데요. 최근 아이폰 9의 예상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9 디자인을 유출한 사람이 1년 전 아이폰 11 프로 디자인을 유출한 사람과 동일합니다. 1년 전에 유출됐던 디자인이 현재 아이폰 11과 거의 비슷했던 걸 보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소식이네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이폰 8과 거의 흡사한 외관을 가지게 되지만 두께가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9은 아이폰 8보다 0.5mm 정도 더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기존 아이폰 8의 두께는 7.3mm인데 아이폰 9은 7.8mm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 8과 달리 후면은 아이폰 11 프로처럼 무광 글래스로 나온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아이폰 8과 마찬가지로 싱글 카메라인데 전면은 아이폰 8과 같은 4.7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옆면을 보면 스테인리스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가형 모델인 만큼 알루미늄으로 탑재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이폰 9은 400불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이 아이폰 8과 거의 흡사하게 생겼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폰 9은 A13 칩셋과 3GB의 램, 그리고 스토리지로는 64GB와 128GB 옵션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 사용 시간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께가 더 두꺼워진 걸로 보아 살짝 더 큰 배터리의 탑재가 예상이 되며 새롭게 들어가는 A13 칩셋으로 더 좋은 효율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9의 출시일은 아마도 이번 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아이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이폰 9이 출시가 되면 그동안 안드로이드 폰 위주였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올해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하는 아이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얼마 전 밍치커가 2021년에는 아이폰 SE2 플러스가 출시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에 6.1인치와 5G 사양을 가진 아이폰 SE3가 나온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큰 사이즈 SE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8을 이용해서 아이폰 9을 만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폰 8 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2020년에 나올 아이폰에 대해 여러가지 매체들에서 여러가지 소식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2020년에는 적어도 5가지의 아이폰이 나올 것이란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라인업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분명한 건 애플에서는 5G 아이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IG그룹에 따르면 애플에서는 일반 5G 아이폰을 9월에 출시할 것이고 그보다 더 발전된 밀리미터파 기술을 가진 아이폰이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일반 5G 모델은 9월, 그리고 밀리미터파 5G 모델은 12월이나 내년 1월에 출시해서 두 가지의 다른 라인업이 생긴다는 말이죠. 밀리미터파 기술을 담은 아이폰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해 준다는데요. 일반 5G 모델은 100MB에서 150MB의 다운로드 속도를 가지지만 이 밀리미터파 5G 기술은 1GB 이상의 속도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나 타임즈에서 스위스뱅크 애널리스트가 올해 나올 6.7인치 아이폰에는 노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모델은 페이스 아이디가 없는 언더스크린 카메라를 비롯해 모든 애플의 최신 기술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렛츠고 디지털에서는 2020년에 나올 아이폰 모두에 터치 아이디가 붙어서 나올 예정이며 가장 큰 사이즈의 아이폰만 노치가 없게 나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치가 없는 꿈의 아이폰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애플의 특허 출원 때문입니다. 애플의 디스플레이 특허를 보면 노치가 없는 직사각형 디스플레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애플이 터치 아이디를 재도입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페이스 아이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밍치커도 여기서 오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약 18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과 특허 출원을 보면 애플이 노치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글쎄요, 아직 초기 단계 기술로 보이고 이 특허 출원도 바로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2020년 아이폰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어서 D11의 새로운 소식을 보면 LG에서는 삼성의 Y옥타와 비슷한 새로운 기술을 디스플레이에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스크린에 별도의 레이어 없이도 OLED 패널에 터치가 가능한 터치 일체형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채택하면 디스플레이를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생산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이 더 얇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얇게 만들려면 일단 전체적으로 완전히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고 생산 사이클의 많은 부분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6.1인치 아이폰 11의 후속작으로 짐작되는 아이폰 12는 이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OLED 패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최신 기술이 들어가진 않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애플이 28년 만에 참가를 했습니다. 애플은 1992년을 마지막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었는데 28년 만에 복귀를 했네요. 애플이 28년 만에 선택한 주제는 바로 프라이버시였습니다. 이번 CES에서 애플의 호바스 이사는 애플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며 팀 쿡부터 애플 전체에는 프라이버시를 최우선하는 문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애플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2015년 미국 샌 버나디노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FBI에서는 이 범인의 아이폰을 애플에서 잠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애플에서는 이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FBI가 애플에게 아이폰 2대의 잠금 해제를 요청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 해군 기지에서 3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용의자의 아이폰 2대의 잠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애플은 또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냐, 개인정보 보호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라이버시 보호가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기도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인데 이런 게 애플의 최대 강점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애플은 자신들의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고수하려는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진짜 솔직히 FBI면 살짝 손을 들만도 한데 이런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 정말 자유민주 국가다운 면모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말에 만들어질 아이폰부터는 이 랜덤한 시리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얼 코드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정보들을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사기나 도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